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플랜 B는 석방 방탄입니다. 27일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는 날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말고 또 다른 방탄 특권이 있습니까? 네,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저희가 알고 있던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 결의안입니다. 말 그대로 구속된 국회의원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네, 헌법 제44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조항 중에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구속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2004년 초였는데요. 당시 서청원 전 의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 의원은 회기가 아닐 때 구속이 됐는데요. 당시 야당이자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석방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구속 1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이 대표와 서 전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169석의 민주당의 의석을 또 생각해 보면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의 혐의가 더 남아있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배임 4,895억 원 혐의와 성남FC 수원금 의혹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이게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이 체포 동의안 사례를 점검하면서 석방 결의안 부분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탄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플랜 B는 석방 방탄의 느낌표는 따라하기 아닌 반면교사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 서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회기가 끝난 뒤에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당시 수사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 전 의원을 재수감했습니다. 이 자수당인 한나라당의 서청원 석방 결의안 그리고 재수감을 시작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역풍까지 불면서 이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는데요. 민주당이 서 전 의원 사례 검토를 했다면 이건 따라하기가 아니라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기현, 안철수 서로 알면 말고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공방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데 안 후보가 연일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이 울산 땅에 도로가 새로 생겨서 시세 차익이 1,800배에 달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걸 해명하려고 한 건데요. 연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연관시키면서 자격 시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죠. 근데 안 후보의 주장처럼 김 후보가 투기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네, 일단 보통 투기라고 한다면은 이 개발 호재를 먼저 알고 샀는지,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도로 계획을 실제로 변경시켰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김 후보의 입장 이렇습니다. 일단 이 해당 땅을 산 시기는 김 후보의 정계 입문 전인 1998년이고 인근에 도로 계획이 나온 게 2006년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산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안 후보가 주장하는 1,800배 시세 차익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 의원의 울산당의 공시지가는요. 매입 당시에는 이 제곱미터당 2,300원대, 그리고 25년이 지난 현재는 1,000원에서 2,200원대라고 합니다. 특히 김 후보 땅 밑으로 터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을 거란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 1,800배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양희은 의원에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이 그렇다면 90% 할인해 드릴게. 10%만 내고 가져가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민주당 DNA니 또 탄핵의 강이니 이런 논란들도 이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 합당으로 한 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면서 안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기현, 안철수 서로 아니면 말고의 느낌표는 축제는 안 돼도 멱살잡이는 말아야로 하겠습니다. 이 흔히 전당대회를 당의 최대 축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후보의 격한 신경전에 여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당원들 마음속에 남을 앙금과 후유증도 생각해야 될 듯합니다. 이채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